우리 몸 살리는 줄 알았던 건강검진. 혹시 독이 되고 있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매년 꼬박꼬박 건강검진 잘 챙겨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경련으로라도 꼭 받으시나요? 마치 숙제처럼, 혹은 당연한 연례 행사처럼 여기던 그 건강검진이 어쩌면 우리 몸, 특히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계신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조용히 위협할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에이, 설마,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특히 70세를 넘어서 받는 여러 건강검진 중 상당수는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괜한 걱정거리만 늘리거나 필요 이상의 치료로 이어져 몸과 마음, 그리고 주머니 사정까지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점,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을 때와는 다르다. 70세 이후 건강검진의 두 얼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유명 대학 연구에서도 나왔듯이 70세 넘으신 분들 상당수가 굳이 안 받아도 될 검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검사들 때문에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진단이나 과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젊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검사 중 일부가 오히려 어르신들께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검사는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믿음이 어쩌면 우리 건강을 해치는 낡은 생각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떤 검사가 정말 내게 필요한지, 또 어떤 검사는 괜찮습니다 하고 거절해도 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불필요한 검사와 약에 쏟는 시간과 비용을 아껴서 정말 소중한 곳, 바로 여러분의 진짜 건강과 행복에 투자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분명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더 편안하고 활기차게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옆집에 사시는 최민준 할아버지 83세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지난달에 정기검진을 받으셨는데 몇 가지 수치가 기준에서 살짝 벗어났다고 추가 검사를 잔뜩 권유받으셨대요. 그런데 며칠 뒤 동네 의원에 다시 가셔서 상담해보니 그 검사들이 할아버지 연세에는 크게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부담만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솔직히 이 검사들 다 해야 합니까? 조심스레 여쭤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세에 따라 검사의 의미가 많이 달라져요.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검사를 혹시나 하는 마음의 의심 없이 받아왔고 그 결과에 가슴 졸이며 때로는 불필요한 치료까지 감수해왔을까요? 특히 70세가 넘어가면 건강검진의 의미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사실 여러 연령대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쌩쌩한 40대의 몸과 인생의 경륜이 쌓인 80대의 몸 상태가 같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도 같은 잣대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검사는 무조건 많이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그 생각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때입니다. 검사 때문에 오히려 아팠던 사연, 과잉 진단과 치료의 함정. 제 친구 어머님이신 강지혜 72세 여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사님은 정말 건강관리에 철저하신 분이셨어요. 해마다 종합검진은 기돈이고 병원에서 하라는 건 뭐든 성실하게 따르셨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받은 혈액검사에서 아주 미미한 이상 수치가 발견된 거예요. 의사는 당연히 추가 검사를 권했고 불안한 마음의 여사님은 곧바로 여러 병원을 돌며 온갖 정밀 검사를 받으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하다가 그 부위에 감염이 생긴 거예요.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강한 항생제를 투여받으셨는데 이번엔 그 항생제가 장 건강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결국 심각한 소화 장애가 찾아왔고 반년 넘게 식사 때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셔야 했죠. 검사 때문에 없던 병이 생겼다며 씁쓸해하시던 여사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행해지는 진단과 치료를 과잉 진단, 과잉 치료라고 부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요.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몸의 기준이 달라져요. 노화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젊었을 때와 수치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비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검진 기준은 여전히 젊은 성인에게 맞춰져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만 해도 70세 이상에서는 약간 높은 편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정상 범위라는 틀에 어르신들을 가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검사 자체가 위험할 수 있어요. 대장 내시경 같은 검사도 연세가 많으실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검사 중 장에 구멍이 나는 등 심각한 합병증 발생 확률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검사가 어르신들의 몸에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약물 치료의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어요. 저희 고모부께서도 건강검진 후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 계열을 처방받으셨어요. 처음엔 꼬박꼬박 드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온몸에 근육통이 생겨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고모부 연세에는 그 정도 수치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약 복용의 이득보다 부작용의 위험이 더 클 수 있었다고 해요. 결국 약을 끊고 나서야 통증이 사라지셨습니다.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 추가 검사, 약값, 병원 방문 횟수,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제 친구 한 명은 1년 동안 모은 여행 자금을 결국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비로 다 써버렸다고 속상해하더군요. 건강 챙기려다 오히려 삶의 즐거움을 빼앗긴 셈이죠. 마음을 병들게 하는 불안감, 어쩌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초조함, 수치가 조금이라도 기준치를 벗어나면 엄습하는 두려움, 혹시 큰 병 아닐까 하는 걱정과 긴장감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실제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마음이 힘들면 몸도 따라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 불안감은 어떤 치료보다 더 무겁고 지독한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70세 이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검사는 무엇일까요? 모든 검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 몸에 꼭 필요한 검사만 현명하게 골라받고 나에게 맞는 건강 기준을 찾아가는 것이 진짜 예방이자 건강 관리라는 거죠. 쓸데없는 검사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그 힘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노후 건강관리법 아닐까요? 70세 이후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필수 건강 점검 리스트.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런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려면 무엇보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꼭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무작정 모든 검사를 다 받는다고 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나에게 꼭 필요한 검사를 알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점검 항목들입니다. 혈압 체크는 매일매일.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증상 없이 다가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혈압계를 꺼내 제 혈압을 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조금 귀찮았지만 이젠 중요한 습관이 되었죠. 오늘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숫자로 먼저 확인하고 나면 마음이 놓여 이렇게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미리 알고 대비하기. 당뇨병은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며 특히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면 약 없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조절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저희 동네 한 어르신은 70대 중반에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매일 꾸준히 30분씩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하셨어요.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약을 끊고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걷기 시작하고 잠도 잘 자고 기분도 좋아졌어. 당뇨 덕분에 오히려 건강을 되찾은 셈이지. 그분의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뼈 건강 지키기. 골밀도 검사.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고 이는 장기간의 활동 제약이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저희 이모님 78세
은 60대 후반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지만 꾸준히 칼슘과 비타민 D를 챙겨 드시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신 덕분에 지금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꾸준함이 건강의 기둥이 되어준 셈이죠. 세상과 소통하는 창고, 청력과 시력 검사.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나 시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세상과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이는 고립감, 우울증,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제 친구 아버님도 처음에는 보청기 착용을 망설이셨지만 가족들과의 대화가 줄고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결국 보청기를 착용하셨어요. 그 후 다시 예전처럼 농담도 하시고 활기를 되찾으셨답니다. 마음의 감기, 우울증 선별검사, 노년기의 우울감은 단순한 기분 탓으로 여겨져 방치되기 쉽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 한동안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기운 없이 지내셨어요. 처음엔 다들 연세 탓이려니 했지만 우울증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고 상담 치료를 받으신 후 눈빛부터 달라지셨습니다. 내가 우울증일 줄은 몰랐지. 그냥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치료받고 나니 세상이 다시 환해 보이더라.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 5가지 점검은 단순히 병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더 편안하고 풍요롭게 보내기 위한 준비이자 투자라고 생각해주세요. 모든 검사를 다 받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핵심적인 부분들만큼은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나에게 맞는 건강검진. 어떻게 찾을까? 건강검진은 결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정답이 아닙니다. 각자의 몸 상태, 가족 중에 어떤 병을 앓았던 사람이 있는지, 가족력, 평소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 계획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김영수 교수님, 78세의 말씀을 빌려볼게요. 우리 집안은 위암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서 위내시경은 꼬박꼬박 챙겨받아요. 하지만 다른 암 검사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꼭 필요할 때만 합니다. 모든 검사를 다 받는 게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내게 더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 관리하는 게 현명하다는 걸 깨달았죠. 이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무조건 더하기보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때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족력 확인하기,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 특정 질환, 암, 심장병, 당뇨 등을 앓았던 분이 있다면 해당 질환에 대한 검사는 좀 더 신경 써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생활 습관 돌아보기, 평생 담배를 피워오셨다면 폐검진을 소홀히 해선 안 되겠죠. 술을 즐겨 드신다면 간 기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고요. 햇볕 아래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다면 피부암 검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왔는지 스스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용 중인 약물 점검하기, 특정 약물은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정기적인 기능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이나 당뇨약, 관절염 약 등을 오래 복용 중이라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친구 되기, 병원에 가실 때는 궁금한 점을 미리 적어가세요. 이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검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이나 위험은 없나요? 이 검사 결과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가요? 제 나이에 이 검사를 건너뛰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소통하고 내 건강에 대한 결정을 함께 내리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건강 수첩 만들기, 언제 어떤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어땠는지, 현재 복용 중인 약은 무엇인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등을 간단하게 기록해두는 습관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 방문 시 의사 선생님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유용하고 스스로 건강 상태를 꾸준히 관리하는 데도 좋습니다. 검진보다 중요한 것, 매일매일의 건강 습관. 하지만 오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일상의 힘입니다. 매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느냐가 때로는 그 어떤 검사나 약보다 더 강력한 건강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70세 이후에는 정기 검진 횟수보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긍정적인 마음 상태 같은 일상의 건강 습관이 삶의 질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동네 공원에 나가보면 90이 넘으신 연세에도 매일 아침 가볍게 걷거나 체조를 하시는 어르신들을 종종 뵙습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약도 좋지만 내 두 다리가 최고의 보약이야. 매일 이렇게 걷고 나면 몸도 가뿐하고 기분도 상쾌해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내 몸에 맞는 운동 찾기, 꼭 격렬할 필요는 없어요. 걷기, 가벼운 체조, 수영, 실내 자전거 타기 등 무릎이나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니까요. 통증이 두려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몸을 더 굳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통증을 줄이고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 놓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근육 감소는 활동량 저하, 낙상 위험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치아가 약해지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져 고기 섭취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두부, 계란, 생선, 콩류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물, 충분히 마시고 있나요?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탈수는 변비, 피부 건조, 심하면 율식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요식적으로 시간을 정해두고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꿀잠을 위한 노력, 숙면은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죠.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기, 가벼운 스트레칭 하기, 잔잔한 음악 듣기 등 자신만의 편안한 저녁 습관을 만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 TV 시청이나 카페인 음료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겠죠. 마음 건강 챙기기, 몸 건강만큼이나 마음 건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명상,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70대 후반에 명상을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5분 앉아있기도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꾸준히 연습한 결과 지금은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고 혈압 관리에도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즐거움, 사회적 교류.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친구나 이웃과의 만남,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 등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짜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건강검진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미와 목표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병을 일찍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수명 연장, 보다 어떻게 사느냐, 삶의 질가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지키는 것이 핵심 목표가 되는 것이죠. 얼마 전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80대 후반이셨는데 검진에서 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권유받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어르신은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힘든 치료를 받으며 보내기보다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평소 하고 싶었던 소소한 일들을 하며 지내고 싶다고 결정하셨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지만 그분은 수면보다는 삶의 질을 선택하신 거죠. 그 후 어르신은 통증 관리를 받으시며 손주들과 정원을 가꾸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건강이란 단순히 병 없이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건강 아닐까요? 저희 어머니는 늘 말씀하세요. 나한테 건강이란 우리 강아지랑 산책할 수 있는 힘이고, 텃밭에 상추 심을 수 있는 기쁨이고, 오랜 친구랑 웃으며 커피 마실 수 있는 여유야. 그 말씀 속에 건강의 진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에 대한 걱정과 부담에서 조금 벗어나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